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권의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경 수뇌부 이 해경청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해경청장 시절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홍희 전 청장은 숨진 고 이대준 씨, 그러니까 당시 서해 이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이 시신이 불태워진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구명조끼가 입혀져 있었는데 그게 중국 거였다고 합니다. 중국 구명조끼는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고 이 해양수산부의 업지도선에는 있지도 않은 겁니다. 이걸 보고 김홍희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지금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 주명조끼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김홍희의 발언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청와대의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급작스럽게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서는 이 자료들이 삭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일제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불려간 것도 바로 이겁니다. 월북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 첩보, 국정원 첩보 등을 지웠다는 겁니다. 이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빼도 박도 못한 이런 사태에 직결했습니다. 자, 김홍희는 당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끝이 가지 않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홍희가 검찰 조사에서 입을 제대로 연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자, 지금 문재인 청와대 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들과 짜고 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해서 자진 월북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이동 부장검사는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서해업지도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기 전으로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수사를 책임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된 뒤인 지난 6월 16일에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번복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김홍희 전 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동안 나왔던 이 일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해경은 2020년 9월 20일 오후 6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날 업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종된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전달받습니다. 당시 이대준 씨는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를 수색 중이던 해경은 이후 3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김홍희 청장은 알게 됩니다. 오후 10시 11분쯤엔 북한군이 해상에서 시신을 소획한 정황이 군 첩보망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정보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같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연설을 합니다. 자, 김홍희 전 청장
23일 오전 2시 30분쯤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20피살과 시신 소각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3일 오전 2시 30분에는 김홍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 이대준 씨가 총격을 받았고 숨졌다. 시신이 소각됐다. 그런데 보안을 유지하라는 안보실 지침에 따라 보안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색 구조를 종료하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현장 수색팀에게는 이 정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색팀은 엉뚱한 남측해역에서 이전과 동일한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대준 씨는 숨져서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대한민국 수색팀은 지금 남측해역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인 겁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런 정황을 보면 청와대와 김홍희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안보실은 같은 날 오후 3시쯤 쾌경의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지방에서 혼자 거주, 가정불화, 이 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자진월북 정황이 담긴 언론 대응 지침을 하더랍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4일 1차 브리핑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날 뒤인 28일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시가 표류할 당시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근무하던 업지어선과 민간 어선에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사용하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도 이 한자 구명조끼는 유통도 판매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이 씨를 먼저 발견했을 가능성을 수사에서 아예 빼버린 셈입니다. 어떻게든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한 걸까요? 자, 이 씨가 애초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바다에 빠졌다면 단순한 실족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김 전 청장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지금 말했다고 합니다. 자, 김홍희는 검찰에서 뭐라고 할까요? 김홍희 전 청장이 입을 열면 문재인은 어떻게 될까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가 간단치 않습니다. 점점 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일망타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